안녕하세요. 인북 IT 트렌드로 있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아침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IT에 대한 소식을 준비를 하다가요. 그 뉴스를 꼼꼼하게 읽고 세 가지 소식을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차 싶었었던 게 어제 갤럭시 언팩 2021 행사가 있었죠. 이거를 먼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언팩 행사를 끝까지 보고 나서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단일 소식 한 가지를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원래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했었던 샤오미의 신제품이라든지 다른 페이가 등장한 것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방송 말고도 갤럭시 언팩 행사는 다른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클립하고 매일 아침 보실 수 있는 출근길 IT 소식을 통해서 전해드리니까 스펙에 대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들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보도록 하죠. 국내 시간으로는 8월 11일 11시, 저녁 11시에 갤럭시 2021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매년 있는 행사예요. 여기서 신제품들을 공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트 시리즈가 아니라 처음에 초청장부터 폴더블을 많이 강조를 했었죠. 이게 사실 언론에 노출될 게 다 노출된 상태였었어요. 새로운 게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새벽에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 애플이랑 다르게 11시 정도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봤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게다가 바로 그저께에는 행사 바로 전에는요 샤오미가 했었었죠. 그래서 삼성이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었는데 역시 그런 건 없었네요. 굉장히 세련되어져 있고요. 시작과 동시에 갤럭시 워치를 차고서 춤추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시간이 10초부터 역으로 하나씩 카운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인트로도 멋진 것 같아요. 삼성스러운 걸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걸로 같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삼성 사이트에서 저는 직접 봤었었는데 삼성전자 사이트 있죠? 거기서 확인했었는데 촬영된 영상이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실시간 번역도 같이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라이브로 진행할 경우에는 이제 번역기를 돌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직접 번역을 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네이버 라이브 쇼핑이죠. 여기를 통해서도 영상이 함께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더 편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넣어놨고요. 오디오 클립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출근길에 들으실 텐데, 이게 지금 제가 IT 소식을 블로그를 통해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은 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또 사진 넣어놓은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같이 보실 수 있어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사진 보시게 되면은 엔쇼핑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 걸 생중계를 했었었는데, 재밌는 거는 채팅이에요. 채팅이 계속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원래 라이브 쇼핑이 그거잖아요. 채팅으로 물어보고 답하고 그래서 올라왔었는데 여기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벤트 참여라는 글이 올라와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이벤트를 하나? 확인했었는데 이벤트는 아니었었어요. 이벤트 참여는 아니었었고 그래서 밑에 노란 글씨로다가 이벤트는 없습니다 라고 썼었습니다. 함께 그냥 보는 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네이버로 보는 게 조금 더 빨랐습니다. 몇 초 정도 빨랐고요. 그런 다음에 영상이 삼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는 건 좀 느리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차이만 있었다. 자, 제일 처음 공개된 제품은요. 갤럭시 워치 4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워치 4. 뭐 항상 나오는 대로 원형 디자인이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원형 디자인이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 이제 네모난 디자인. 이거는 뭐 거의 상징성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걸 보게 되면 더 예뻐졌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제가 예쁘다는 생각은 많이 못 해봤었는데 워치 4 이번에 보면서는 야 이거는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40개 이상의 기본 워치 페이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당신은 커스터마이징 해라 이야기를 이야기해 줬었고요. 웨어 OS 삼성이 장착이 됐습니다. 이건 알려졌던 대로 삼성이랑 구글의 협업 결과예요. 둘이 같이 해서 이번에 그 OS 프로그램을 만든다, OS 웨어러블 시장을 장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름이 웨어 OS 삼성으로 아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예 정해졌어요. 같습니다가 아니라. 특징은요, 갤럭시 폰이 없어도 이건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슬쩍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아이폰 유저잖아요. 저 같은 아이폰 유저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마음이죠. 물론 저는 이제 아이폰도 쓰고 있고 갤럭시도 서브로 쓰고 있기는 해요. 이게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강조했었던 거, 계속 내내 강조했었던 건 삼성 헬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밌는 기능이 하나 선보인 게 수면 중 호흡 측정 기능을 이야기를 했어요. 수면 중에 호흡을 측정을 한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옆에 보통 두고 자잖아요. 두고 주무시면서 얘를 손목에 차고 잘 경우에 스마트폰으로는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워치에서는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다 보니까 수면의 질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잘 자는지를 측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서비스인데 여기서도 하나 넘어서야 되는 거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전 잘 때는 워치는 벗고 잡니다. 이것 때문에 배터리 문제도 해결이 좀 돼야 될 텐데요. 그 생각도 듭니다. 체성분 측정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가장 큰 키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BIA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손가락을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에 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버튼에 쓱 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인바디가 측정이 돼요. 사실 인바디라는 말에 우리가 더 익숙하죠. 체성분 측정 기능이라기보다도. 그 인바디를 제가 예전에 만났었을 때 거기서 인바디 밴드라 그래갖고 웨어러블 밴드입니다. 손목에 차고 있는 거에 쓱 대게 되면은 측정해지는 게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삼성의 기술로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15초 만에 전류를 2400회 측정해서 체성분을 측정해낸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헬스장 가셔갖고요. 양말 벗고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제 체성분까지 측정해주는 요즘에 스마트한 체중계도 많이 나와서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굳이 이걸 써야겠느냐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손목 위에서 간편하게 언제나 측정할 수 있다는 건 크죠. 자, 가격 나왔습니다. 9월 27일부터 249달러, 클래식 버전은 349달러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자, 국내 가격을 검색해 봤는데 블루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39만 9천 원이고 이게 42mm 모델이랑 36mm로 나눠지잖아요. 조금 큰 42mm 모델 같은 경우에는 36만 9천 원입니다. 잠시만요. 거꾸로 되겠네요. 39만 9천 원과 36만 9천 원이고, 근데 이제 LTE 제품으로 가게 되면은 LTE 제품인데 39만 9,300원, 42만 9천 원 정도예요. 이렇게 보면 거의 한 3만 원 정도 유무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구매하실 분들은 LTE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러닝 나가실 때 스마트워치만 가지고 나가더라도 문자 확인이라든지 간단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스포티파이랑 연동돼가지고 음악을 듣는 것도 가능하고 블루투스 방식으로 해서 이어폰이랑 연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음악을 계속 재생시키면서 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탐나네요. 삼성 녹스와 관련해서 보안이 강조된 다음에 바로 Z 폴더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 Z 폴더를 소개하면서 슬로건이 나왔어요. Life opens up with Galaxy.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더 펼쳐라, 더 개방적인 거. 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나 했었거든요. 녹스와 관련된 얘기하면서 보안 관련된 얘기하면서 삼성이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게 오픈이었어요. 여기 이유가 있었던 거였었죠. 폴더를 열어라. 여러 스마트폰 내 종류는 아니고 이번에 두 종류만 나왔죠. 노트는 이제 앞으로 안 나오긴 했으니까 두 종류의 스마트폰 나왔는데 미리 유출된 화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카메라 구성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Z 플러스 3를 처음 봤을 때 모습 확실히 깔끔해졌습니다. 커버 화면의 액정, 그러니까 덮었었을 때 액정, 많은 사람들이 잘 쓰고 있잖아요. 너무 작았던 거에 살짝 커졌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꽉 채울 정도로 커져서 활용도가 더 올라갔다고 하네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고 보다가 펼쳤었을 때 화면 전환도 역시 깔끔합니다. 벌써 세 번째 나온 제품이니까 당연하겠죠. 120Hz 주사율을 제공을 하고요. 사이즈를 다 펼치게 되면 7.6인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8인치 정도 사이즈? 그 정도까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시네마틱 스크린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핵심은 두 가지였었죠, 사실. 아니다. 이번에 Z 폴드 3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는 언더 디스플레이죠. 계속 이야기 나왔던 대로 전면 카메라를 숨긴 겁니다. 우리 보통 구멍을 뚫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앞직도 위에 이렇게 노치가 있어갖고 놀림받기도 하죠. 저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영화 같은 거를 볼 때는 그 부분이 비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 거슬리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자꾸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에 처음엔 좀 이상했었어요. 이게 디자인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삼성에서도 숨기고자 계속 작게 만들었었죠.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예 숨긴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세계 최초는 지금 샤오미가 가져갔죠. 미리 공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언급이 된 건 세계 최초의 언더 디스플레이 폴더블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펼치게 되면은 정말 꽉 찬 화면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영화를 즐길 수 있어요. 이건 좀 탐나네요. 화면 분할 역시도 매끄럽게 구성이 됐습니다. 강조했던 계속 그거죠. 화면을 3분할한다라든지 4분할한다라든지. 근데 이번에 나왔던 거는 워드 앱,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앱을 왼쪽과 오른쪽에 동시에 띄워놓고 나서 매끄럽게 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낸 거하고 제가 예전에 보냈던 것들 약간 양쪽에 펼쳐놓고 나서 비교도 가능한 거고 오른쪽에서 작성했었던 글을 복사를 해가지고 왼쪽 화면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굳이 폴더블 전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태블릿에서도 지금 나눌 수 있잖아요. 3개씩 2개씩 나눌 수 있다 보니까 여기도 곧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방수가 적용이 됐습니다. 드디어 폴더블은 방수가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힌지 때문에 있었죠.
힌지 부분이 부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방수가 안 되었던 건데 드디어 방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서 세면대 씻으면 안 돼요. 삼성 그런 거 광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생활 방수이기 때문에 물 튀는 정도, 비가 와더라도 잠깐 정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드디어 S펜이 적용됐습니다. 저는 폴더블이 나올 때마다 항상 생각했던 거, 접었다가 펼치면 뭔가를 쓸 수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저희 일상 IT 채널에서도 제일 순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갤럭시 탭 S펜 사용, S노트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아이폰 5인 제가 아이패드를 계속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노트를 한번 접하게 되니까 삼성 노트에 완전히 반해버렸었어요. 정말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폴드가 펼치고서 펜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적용이 되었었죠. 자, 적용이 되면서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힌지 부분이 있죠. 접었다 펴게 되면 힌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디스플레이가 접었다 피는 거에서 그래도 주름이 살짝 보여요. 그래도 괜찮다, 내구성이. 요 이야기는 나왔는데 그거하고요. 디지타이저라고 하는, 그러니까 와콤펜을 보통 쓰니까 와콤펜을 썼을 때 여러분들 동그랗게 표시가 되죠. 펜 밑에. 그게 양쪽을 좌표로 맞추는 겁니다. 펜에서 쏘는 거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밑에 디스플레이 있는 디지타이저에서 두 개의 좌표를 계속 맞추기 때문에 글씨가 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접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내구성을 테스트했었는데 안 되는 거죠. 내구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접는 부분은.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액정이 두 개니까 액정 두 개 양쪽으로 나눠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액정이랑 오른쪽에 있는 액정은 각각 다른 글씨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스마트폰처럼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의 착각이었었죠. 개발자분들을 무시했던 겁니다, 제가. 천재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셔서 양쪽에 붙어있고 가운데 힌지는 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끄럽게 연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그 캡처를 못 뒀는데 글씨 쓰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힌지 부분을 피해서 글씨를 써지는 게 아니라 힌지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글씨가 써져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건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다. 자, 한번 영상 봐보셨으면 좋겠고요. S펜도 새로운 게 등장했습니다. 전용 S펜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S펜 프로는 소개 안 됐어요. 전용 S펜까지만 나왔었는데 무엇보다 제가 관심이 갔던 거는 MS하고 계속 협업을 강조를 하니까 MS 팀주로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보딩판을 띄웁니다. 화이트보드. 글씨 서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S펜으로 바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다른 사람이랑 공유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기능이 나와서 이건 꼭 한번 써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Z 폴더 세 번째 버전이 나오게 됐고, 특징은 세 가지다. 디스플레이에 카메라를 숨긴 디스플레이, 꽉 찬 디스플레이와 방수와 S펜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Z 플립 3도 소개가 됐죠. Z 플립은 귀여운 걸로 유명했죠. 조약돌 모양처럼 예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조약돌은 아니었었죠. 좀 컸었는데 핸드백에 쏙 들어간다, 이거를 강조를 했었어요. 이번 것도 역시 작고요. 디자인도 예전보다 예뻐졌고 파스텔 톤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커버 스크린이 4배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커버 스크린이 그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앞에 있기는 한데 그냥 노티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걸 확 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할 수 있느냐? 간단한 앱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문자가 왔었을 때 문자로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 밖에 있는 카메라, 커버에 있는 카메라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긴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게 꽤 유용할 것 같은데 사실은 모토로라에서 요거 들어갔었죠. 전면 디스플레이에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들. 뭐 좋은 아이디어는 같이 쓰는 거니까 그 생각도 듭니다. 슬쩍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빅스비가 35%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 빨라지게 된 계기는 빅스비를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호출하고 나서 뭔가 시키게 되면 클라우드에 갔다 와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서버를 거치지 않고서 바로 폰 단위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전화도 가능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폰도 이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점점 느려집니다. 아이폰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커버 스크린이 커진 만큼 여러 가지 활용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가 얘기 들었었던 갤럭시 워치하고 두 개를 소위 깔맞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갤럭시 워치 페이스를 바꿔놓은 거를 여기에서도 같이 나오게 할 수 있어갖고 두 개를 딱 보면은 스타일리시합니다. 자, 사진 찍을 때 플렉스 모드라는 게 적용이 돼요. 보통 이거 광고할 때 플립은 세워놓기 좋죠. 밑에 받침대가 있으니까 딱 세워놓고 나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건데 적용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4명이 있는지 그리고 5명이 있는지를 구분을 해서 화면 사이즈, 프레임 사이즈를 구분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Z 플립에 삼성이 바라는 게 뭔지가 명확한 거예요. 혹은 이렇게 써면 좋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셀카용,
고정해놓고 나라 찍었을 때 스타일리시. 나는 좀 길쭉한 무거운 스마트폰 아니에요. 얘도 무거우니까. 길쭉한 스마트폰보다는 좀 컴팩트하게 접어서 가지고 다니고 싶어. 오히려 옛날 감성이잖아요. 접이식폰이요. 그걸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작품이다. 저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 기본 영상통화는 구글의 듀오가 탑재가 되었었고요. 출시는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 날 출시를 하고 국내에서는 지금 8월 17일부터 예약 판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는 갤럭시 폴드 3 같은 경우에는 1799달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금액 나온 걸 보니까 256기가 모델이 199만 8,700원이에요. 아슬아슬하게 200만 안 넘었습니다. 512기가 모델은 209만 7,700원. 그리고 S펜 폴드 에디션이 5만 5천원이고 S펜 프로가 12만 1,000원입니다. 이게 S펜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돼요. 내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케이스도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사전 예약할 때는 이거 다 주겠죠. 제가 궁금했던 게 폴드 에디션하고 S펜 프로가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언급돼서 보니 S펜 폴드 에디션은 우리들이 항상 사용하는 S펜과 같은 것들이고 S펜 프로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기반에 조금 더 적용이 돼 있어서 리모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써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6만 원을 더 받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Z 플립 3 같은 경우에는요 256기가 단일 모델만 적용이 되고 가격은 125만 4천원입니다. 폴드가 워낙에 비싸니까 이게 좀 싸 보이는 착시 효과도 있네요. 어쨌든 이번에 폴드 3는 200만 원을 넘진 않았다. 언젠가 150만 원이 되고 140만 원이 된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가 더 많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폴드 정말 많이 팔려야 될 텐데요. 자, 마지막은 갤럭시 버즈 2가 장식했습니다. 이게 특징이 있는 게 이 케이스 밖을 보시면 다 똑같아요.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얘를 짠 하고 열게 되면 다른 색입니다. 야, 여기 포인트를 줬구나. 굉장히 작고 가볍고 귀에 잘 들어맞는다고 하는데 이 버즈 1 같은 경우에 강낭콩 디자인이 있었죠. 근데 그거 한 번만 쓰고 버렸거든요. 그 디자인을요. 좀 아쉬워요. 좀 괜찮았었는데 대신 이제 귀에는 좀 더 쏙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NSC가 적용이 됐고요. 그 5시간 정도 배터리가 지속이 됩니다. 계속 켜놓을 경우에는요.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2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고급 통화 품질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이 방식이 마이크 방식도 있고 곡선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통화에도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도 주변 소음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시끄러운 상태는 아니다. 이거에 해당해서 음질을 바꿔주거나 노이즈 캔슬링이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써봐야 될 것 같아요. 통화 품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버즈도 괜찮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지 전화하기 괜찮으니까 좋은 거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게 가격이에요. 가격이 149달러입니다. 8월 27일부터 구매하다라고 얘기하는데 249달러라고 하는 얘기는 149달러라고 하는 얘기는 대략적으로 17만원? 20만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20만원 언더의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해야겠죠? 버즈 시리즈를 구매할 수 있다라면 꽤 괜찮은 것 같고 이거 역시도 지금 당장 구매를 하셔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이어폰매니까요. 그냥 괜찮습니다만 폴드나 Z 플립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쿠폰을 받거나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게 또 당근 우리가 사랑하는 당근마켓에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하나 또 구매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목을 쓰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오늘 좀 발음도 많이 셌고 그리고 중간중간 지금처럼 어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한번 했는데 더 나오는 소식이 나오는 대로 통신사별로 이제 얼마냐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쿠팡 같은 경우에 할인 혜택도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소식들이 전해지는 대로 바로 또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갤럭시 언팩 2021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평으로는 폴드가 이제 완성이 됐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드가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사는 가격인 것 같아요. 워낙에 고급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작에 비해서는 40만원 이하로 좀 떨어지긴 한 겁니다. 그 정도 저렴했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99만원이라는 거는 쉽게 지갑이 열리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한 150만원대 정도로 내려와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도 삼성의 주주로서 다들 주식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주주로서 삼성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투고 서비스 바로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아쉬우신 분들은요 한번 빌려가지고 S펜도 한번 써보시고 다양한 거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내일 또 재밌는 소식들, 좋은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출근길 IT 소식이었습니다.